시작하면 안 되지. 블록이래서. 자, 가장 늦게 했던 게 여기. 아, 저번에 얘기를 하면은 에피소드 3까지 했고요. 4 합니다. 구강의 생일 파티 날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생일빵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하고 똑같이 기본 내레이션하고 주인공인 테림의 말만 제가 읽을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대우들 내레이션 남은 그때는 조용히 하고 넘길게요. 알겠죠? 그 전에 잠깐 코 한 번만 풀어야겠다. 킁킁 해야지.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채팅창이 어디라도 애매해서 그냥 왼쪽 아래 놓는 건 이해 좀 해줘요. 드디어 다가온 구강의 생일 파티 날. 아침부터 소란스러웠다. 아미를 필두로 시녀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카리 왕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순식간에 잠옷이 벗겨지고 몸이 씻겨졌다. 잠이 덜 깬 나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했다.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아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거울로 떠밀었다. 옆에 있던 시녀들도 맞장구 치며 호들갑을 떨었다. 낯간지럽게 아름답다니. 기왕이면 잘생겼다고 해주지. 잘 정돈된 머리와 깔끔하게 다린 제복. 역시 아름답다는 말보다는 멋있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키리 왕자님은 어디 계신가요? 괜히 서운했다. 세연은 그날 이후 나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국왕의 생일 파티에서 만난 메인수는 프랑과 처음 만난다. 그 과정에서 키리 왕자와 동반 입장은 스토리 전개의 필수는 아니었다. 솔직히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점점 어두워지는 내 표정에 아밀이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잠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강아라카는 아니고 야식꾸리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대사가 좀 나오긴 하는데 아밀이 안심하도록 억지로 웃었다. 혹시라도 그가 카리 강자와 사이가 틀어졌다고 판단하면 곤란했다. 바로 고석이 검게 물들지도 몰랐다. 조금 피곤해서요. 아침부터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벨빈님 어서오세요. 아밀이 나가고 딱히 할 일도 없었기에 다시 침대 위에 엎어졌다. 생일 파티까지 아직은 여유 있네. 무료한 시간이 흐르고 눈이 살살 감겼다. 눈을 떠보니 밖이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한참을 졸던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연회장! 생일 파티! 미쳤다 젠장. 프랑과의 공식 대면은 주요 사건이었다.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영원히 책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벌떡 일어나 서둘러 방문에 나섰다. 연회장을 목표로 왕실 복도를 향해 힘차게 내달렸다. 열심히 발을 움직이며 한창 달리고 있을 때였다. 끼익하는 거친 마찰음이 귀를 때렸다. 마주오고 있던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나를 덮쳤다. 아니 잠깐, 여기는 하인이 지나다니는 복도가 아닐 텐데 설마 강제력 때문에? 어쨌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저 속으로 쌍욕을 외치며 눈을 꾹 감았다. 젠장, 낮잠은 왜 자서. 노랑이한테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걸. 응? 왜 안 아프지? 이상한 일이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프지 않았다. 슬쩍 눈을 떠보니 나는 정체 모를 남자의 품에 폭 안겨 있었다. 얘도 잘생겼네? 소위 공주님 안기라는 자세였다. 괜찮아요? 말 나오네. 예쁘다. 전체적으로 색소가 옅은 아름다운 남자였다. 살짝 웨이브진 민트색 머리카락에 깊은 녹색 눈동 청량하면서도 온화한 인상이 왜인지 낯이 익었다. 나도 모르게 그 남자 이름을 불렀다. 프랑? 저를 아십니까? 망했다. 뭐라고 변명하지? 소문으로 들었다고? 그런데 나는 설정상, 아니 실제로 여기 온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 고민 끝에 일단 뻔뻔하게 나가기로 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내려주세요. 아직 프랑의 품에 안겨있는 게 불편하기도 했었다. 죄송합니다. 프랑은 두르고 있던 팔을 풀고 조심스럽게 나를 바닥에 내려줬다. 그의 얼굴은 가을의 단풍처럼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게 메인수의 능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촉이 왔다. 프랑 이놈 벌써 나한테 반했나? 아니 뭐 한 것도 없는데. 아이고. 확인차 프랑을 향해 미소 지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마 크게 다쳤을 거예요. 아닙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예상대로 프랑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기의 손을 반복해서 쥐었다 폈다 했다. 확신했다. 대체 어디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은 벌써 넘어왔다고. 이게 바로 설정 버프?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다칠 뻔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곤란한 사람을 돕는 건 신관의 의무니까요. 나긋나긋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프랑이 마음에 들었다. 상상한 것보다 더 예뻐. 소설 속의 빙의한 것도. 잘생긴 사람과 함께라면 나쁘지 않을지도? 근데 이대로 괜찮은 건가? 프랑과 만나는 건 원래 연회장인데 나중에 책을 확인해봐야겠어.
젠장, 보석이 탁해지면 안 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역시 어디 다치셨나요?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신전으로 오실래요? 멀쩡해요. 조금 생각할 게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시다면 다행인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프랑의 눈빛이 참 따뜻했다. 사고를 낸 하인은 도망갔네요. 온화하던 프랑의 목소리가 일순간 싸늘해졌다. 뭐지? 잘못 들었겠지? 저는 괜찮아요. 바쁜 날이라 정신이 없었나 봐요. 강제력 때문에 일어난 사고일 거야. 메인수는 프랑과 반드시 만나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그 하인이 피해자라고 느껴졌다. 남의 직장을 뺏는 건 미안한 일이고 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저도 부주의했고요. 그래도 크게 다칠 뻔했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친 곳도 없는걸요. 그럼 된 거죠. 저는 그 하인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랑살랑 봄바람 같은 프랑의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역시 착각이 아니었어. 제가 괜찮다고 해도요? 그게 법이니까요. 법전으로 사람 팰 것 같은 얼굴 하고 있네. 프랑은 인간을 믿지 못해서 신을 섬기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이 만든 법을 따르려고 하나요? 순간 내가 신관이 되기로 한 이유를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었는데. 신경 쓰여. 프랑? 멍하니 있던 프랑이 겨우 해동이 된 듯 버벅거리며 말했다. 내 이름 알고 싶나? 한테람입니다. 아주 그름처럼 포근한 미소, 프랑의 미소. 어쩐지 가슴께가 간질간질했다. 청초같이 청초한 백합같이 청초한 미남. 프랑 내 새끼. 너무 잘생겼다. 이대로도 좋은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설정은 넣지 말 걸 그랬어. 프랑이 숨겨진 설정을 떠올린 나는 아쉬움을 느꼈다. 아, 그리고 보니 도와주신 사례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가진 게 없네요. 그래도 작은 거라도 꼭 답례를 하고 싶어요. 네, 좋아요. 잘 부탁해요, 프랑. 훈훈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뭔데요? 일주일 정도 됐어요. 갑자기 로맨스에서 추리물로 장르가 변하는 걸 느꼈다. 소문을
들었어요. 나를 바라보는 프랑의 눈빛 속에는 호감이 가득 차 있었지만 작은 의심도 깃들어 있었다. 어물쩍 넘기려고 했는데 예리하다. 방심했어. 재빨리 변명거리를 생각해냈다. 그게 그러니까 키리 왕자님한테 들었어요. 지금 그분에게 신세를 지고 있거든요. 겨우 내놓은 무난한 대답에 프랑은 어느 정도 납득한 것 같았다. 네,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많은 걸 알려주셨어요. 아무래도 가장 의지하고 있죠? 프랑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무서웠다. 영문 모를 불안함에 휩싸였다. 이제부터 친해지면 되잖아요. 한동안 여기 계속 계실 거죠? 화사하게 웃는 프랑의 미소는 역시 아름다웠다. 제가 너무 붙잡고 있었나 보네요. 가보세요. 그럼 테람님, 당신에게 주신 리안의 가호가 있기를. 말을 마친 프랑은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리고 성스러운 빛 무더기에 둘러싸여 순식간에 사라졌다. 뭐야? 부드러운 촉감과 아직 남아있는 온기, 희미하게 떠도는 프랑의 체향, 생소한 감각들이 하나둘씩 되살아가면서 얼굴이 달아올랐다. 프랑을 만난다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혹시 몰라 연회장으로 향했다. 아직 안 끝났겠지? 가서 맛있는 거나 먹고 새우 일하는 거나 구경해야지. 연애가 끝나면 새우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아, 들어가기 전에 책 확인 먼저. 책을 소환해보니 다행히 보석의 밝기는 그대로였다. 사건이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일어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새롭게 알아낸 정보에 조금 들뜬 기분이 되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새우를 볼 수 있었다. 이 새우 열심히 일하네? 그럼 나는 만찬이나 즐겨볼까? 태어나서 처음 접해보는 산해진미에 감탄이 나왔다. 열심히 요리를 음미하던 중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가 다가왔다. 하완이네 애기야님 어서와? 그는 모두와 달리 자유분방한 걸음걸이에 활기찬 분위기의 소유자였다. 이거 마셔. 맛있어. 목소리 좋다. 남자는 발랄한 목소리로 유리잔을 건넸다. 안에는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음료가 담겨 있었다. 나이트님 어서와? 기세에 휩쓸린 나는 쭈뼛거리며 음료를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음료에서는 상큼함을 뛰어넘어 절로 침이 고일 정도로 강력한 신내가 올라왔다. 이거 마셔도 되는 건가? 괜찮아. 독 안 들었으니까 마셔. 말을 마친 남자는
내가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음료를 거침없이 꿀꺽꿀꺽 마시기 시작했다. 뭐 그리고 일어나면이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야한 거만 나오는 그런 미연씨 아니에요. 한 번에 털어놓는 모습이 리듬감이 느껴질 정도로 경쾌했다. 농담 아닌 것 같은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나도 용기를 내 음료를 한 모금 들이켰다. 맛있다. 달달한 과일향이 입안에 퍼졌다. 그치? 인간은 참 대단해. 수명도 짧으면서 늘 대단한 걸 만들어내지. 덩치 큰 놈이 조잘조잘 잘도 떠드네.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중2병 같아. 속마음과는 반대로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꼭 인간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너도 그렇잖아. 네 영혼은 이질적이고 특이해. 적어도 이 세계 인간은 아니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남자의 말에 심장이 덜썩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닌데요. 갑자기 무슨 말이세요? 빨갱이가 마음에 들어요? 뒤에 나올 사람 한 명 더 있지 않나? 다 나왔나? 모르겠네. 숨겨도 소용없어. 나한테는 다 보여. 네 영혼은 다른 차원의 것이야. 엄청난 존재감도 느껴지는 게 참 신기해.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혹시 영혼을 보는 마법사라면 걔밖에 없잖아. 아니 그렇지만 걔가 왜 벌써 나와? 혼란에 빠진 나는 그제야 눈앞의 남자를 자세히 탐닉했다. 카리나 공주님 어서와요. 삐쭉 튀어나온 붉은 머리카락, 동전같이 동그랗고 장난기가 가득 깃든 붉은 눈동자, 드래곤의 일족임을 나타내는 작은 송곳니. 잘생기면 반갑지? 반가운 걸로 할래. 생각이 잠긴 나에게 카이란이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들이댔다. 많이 혼란스러워 보여. 나 때문이야? 시무룩한 카이란의 얼굴에 시야에 가득 담겼다. 선이 굵고 멋있는 새우, 청초하고 아름다운 프랑. 카이란은 그런 두 사람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다. 대형견 같다고 해야 되나? 저 덩치인데 부들부들 깜찍해. 귀엽다. 호구단 랑님 어서오세요. 맛있는 남자는 대충 갈긴 엉성한 글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도 캐릭터 설정은 확고해. 멋있고 예쁘고 귀엽고 다 있네 다 있어. 행복하다. 내가 캐릭터 하나는 잘 뽑는다니까. 내가 편해졌어? 갑자기 너한테서 긍정적인 감정이 흘러들어와. 고개를 갸웃거리며 빤히 쳐다보는 카이란. 귀엽지만 그를 애써 외면한 채 얼굴을 밀어냈다. 그림을 그린 듯한 대형견 미남. 귀여워. 아무리 내가 창조한 내 자식이 귀여워도 스토리를 망칠 순 없어. 카이란과 빨리 떨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초면인 사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아닌데. 너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어. 반가워하고 있잖아. 저는 바빠서 가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럼 떠나려는 내 소매를 카이란이 잡았다. 놔 주세요. 매정하게 뿌리쳐야 하는데 어려웠다. 안 되는데.
나랑 같이 놀러 갈래? 싫어요. 어우, 한번 튕기네. 내 연구소에 구경 오면 유용한 마법 아티팩트를 선물해줄게. 안 된다니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 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 빼고 다른 걸 들어줄게요. 그럼 나랑 결혼할래? 어야, 어야. 훅 치고 들어온 카이란의 불꽃 플러팅. 당황스러웠다. 인간은 결혼하면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다며. 나는 돈도 많고 엄청 강해. 평생 너를 지켜줄 수 있어. 천진만나는 미소로 경계심을 내린 뒤 갑자기 진지해진 카이란 때문에 혼이 빠지는 걸 느꼈다. 귀여워. 넘어갈 것 같네. 하지만 안 돼. 메인공은 남자니까, 왕자니까. 순식간에 홀려서 얼렁뚱땅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정도의 파괴력이었다. 저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서로 알아가는 단계지만 운명 같은 사람이에요. 세월을 떠올리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냉전 상태에 만나면 개처럼 싸우는 게 일상이지만 어쨌든 이어지지 않으면 둘 다 망하니까. 별로 행복한 감정은 아닌데? 귀신같이 감정을 알아채는 카이란의 능력이 살짝 원망스러웠다. 저런 능력을 설정한 나한테도 화가 난다. 아무튼 저는 가봐야 해요.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 그건 아니지만 야코는? 안 했어요. 그럼 문제 없네. 우리 형이 그랬어.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래. 진심으로 어이가 없었다. 정말 안 돼? 안 됩니다. 안 통하네. 내 얼굴 좋아하길래 될 줄 알았는데. 카이라는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곧바로 떨어졌다. 또 만나. 그때는 이름 알려줘. 갑작스러운 접촉에 넋이 나간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카이라는 없었다. 그저 보드랍고 말랑한 감촉과 달짝지근한 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고 보니 카이란이 말했던 존재감이란 게 뭐지? 메인수의 존재감? 모르겠다. 밥이나 먹자. 카이란을 상대하다 기운이 빠져 배가 고파졌다.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다. 아, 영식이야 이름이?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물건을 품평하듯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대한민국 평균 키력 아니 아씨 키 얘기가 나오네. 갑자기 짜 짜증. 화도 못 내고 짜증나. 메인수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참았다. 그러나 꽉 찐 주먹만은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엉덩이에 달라붙은 시선을 느낀 순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이봐요. 욱해서 한마디 해주려고 했을 때 입을 열었을 때였다. 등 뒤에서 쿵하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웅성거리는 사람들로 연회장이 시끌벅적해졌다. 대한민국 평균 키즈 그 세계는 아니라고? 내 평균 키 아니라고? 평균 이하라고? 아 짜증. 화장실 갔다 올 거야. 나 화났어. 나 화났죠. 화장실 갔다 올 거야. 빚어서 화장실 갔다 오. 진짜 사람 빚지게 만들고 말이야. 빚을 거야. 키 얘기 한번 나왔다고 그냥 바로 놀리고 씨. 안 울거든. 안녕. 사람들이 나 키 가지고 놀렸죠. 어쨌든 마저 해볼까요? 생냥님 어서 와. 독을 품은 신관 에피소드 6.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왕자가 5이나 있는데 설마 하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뒤돌아봤다. 기대를 배신하고 세호가 연회장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세호! 놀라서 한 걸음에 세호에게 달려갔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소설의 완성이고 뭐고 아무래도 좋았다. 쓰러진 세호는 피를 흘리며 괴로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제발 정신 차려. 이세호, 세호야. 세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이 희미했다. 그가 조금이라도 편하도록 내 무릎에 그의 머리를 얹었다. 알았으니까 그만 말해. 세호는 콜럭거리더니 다시 한번 피를 한 움큼 토해냈다. 진득한 피가 내 옷에 붉게 물들었고 얼굴이며 팔에 잔뜩 묻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바보야. 무리하지 말라니까.
다 죽어가는 새우가 왕자를 연기했다. 나도 모르게 급격히 표정이 굳었다. 심각해진 내 얼굴을 본 새우가 힘겹게 상반신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내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그의 말은 사실인지 그의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지긴 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었다. 이렇게나 많은 피를 쏟아낸 직후였다. 아 진짜 이세요. 말하지 말라니까. 이 미친 새끼가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던 설정과 사건들, 실제로 그것들을 마주하니 지독한 현실감에 몸이 가늘게 떨렸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래, 역시 프랑이었구나. 전부 다 나 때문이야. 미안해. 원래의 계획은 프랑이 수작을 부리기 전에 미리 해독제를 준비해둘 생각이었다. 주어를 뺀 새우의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프랑이 예상보다 일찍 메인스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 그래, 그랬지. 새우의 말이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다. 여기에 있는 건 메인수가 아닌 한테람.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메인 공조 퀴리 왕자도 아닌 이세호였어. 그걸 조금 더 빨리 깨달았어야 하는데. 세호는 미처 다 말하지 못한 채 기절했다. 나 역시 긴장이 풀린 탓에 의식을 놓아버렸다. 몸이 붕 떠오르는 신비로운 감각을 느꼈다. 눈을 떠보니 동아리방이었다. 마치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앵글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떤 남자가 열심히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고 있었다. 그 남자는 나였다. 특색이 없어. 앳된 얼굴에 나는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에 빠져 있었다. 모니터를 보니 맛있는 남자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이게 꿈이라면 악몽 확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인공도 나쁘진 않은데 다들 개성이 뚜렷하니까 상대적으로 수수해 보여. 처음엔 신이 나서 썼던 나였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수습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프랑은 마지막까지 고민이 많았었다. 이 고민을 해결해준 것이 미나였다. 얀데레? 그거 좋다. 프랑이 메인수한테 집착해서 폭주하는 걸 넣을래. 온화하고 헌신적인 것과 달리 속이 아주 새까만 거지. 프랑의 탄생 비화를 접하니 어쩐지 아무리 그래도 프랑한테 미안한 것보다 저기 동마신한테 미안해야 되지 않을까?
프랑한테 미안한 건 좀 사람으로서 아무리 그런 게 있다고 해도 그걸 실제로 하는 건 나쁜 놈이지. 세호한테 미안해야지. 그 뒤로는 차마 입에 담기도 두려운 하드코어한 말들이 오갔다. 점점 캐릭터의 형태가 잡혀갔다. 프랑의 성철정이 완성되어 갈 때쯤 미나가 무서운 소리를 꺼냈다. 신이 나서 합세하는 과거에다. 그걸 지켜보고 있자니 무교인 주제에 속으로 신을 찾게 되었다. 주여, 제발 저들의 입을 틀어막아 주소서. 그러든지 말든지 과거의 두 사람은 활기차게 의견을 교환했다. 그런가? 세용, 호시탐탐 목숨을 위협받는 메인공도 좋네. 좋아. 더 참신하게 엿먹이는 방법은 어디 없을까? 극적인 요소가 필요하긴 한데 조금 심했다. 고자는 좀 너무하긴 하다. 너무 심각하지 않은 위기가 좋겠어. 절벽에서 떨어진다던가? 과거의 나에게 쌍욕을 날렸다. 나 새끼야, 적당히 해, 제발. 충분히 심각해. 그치? 그것도 좋을지도. 다공일수는 편리하네. 해맑게 웃는 과거의 미나와다. 안돼. 죽이지 마. 점점 과거와 멀어졌다. 화면이 전환되더니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세호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미 봤던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털렁 내려앉았다. 여기 와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소설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었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세호가 죽는다면 어쩌지? 상상하기도 싫었다. 이미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고 있었다. 그 말은 앞으로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소리이기도 했다. 무서워. 세호가 죽으면 혼자 돌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예전처럼 지낼 수 없겠지? 그럴 자신이 없어. 그래서도 안 되고.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다. 벌떡 일어난 나를 세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세호, 여기는? 창틈 사이로 들어온 산들바람이 부드러워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생생한 감각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 너 살아있는 거지? 세호가 대답할 틈을 주지 않고 무작정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헉, 얘도 플러팅하네?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감촉이 선연했다. 그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일단은 안심이 되었다. 세호는 눈썹을 꿈틀거리더니 내 손을 억지로 떼어냈다. 나는 기분이 확 상했지만 민망함에 앞섰다. 서둘러 손등을 입고
손등으로 입가를 박박 문질렀다. 너는 치료 잘 받았어? 다행이네. 미안. 내가 쓴 소설이잖아. 예정보다 일찍 프랑을 만난 것도 그렇고. 너가 처한 상황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 세호의 커다란 손이 내 위로 올라왔고 그는 부드러운 손짓으로 나를 쓰다듬었다. 자상한 손길에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엉망이었던 마음을 가라앉혔다. 하지만 세우는 잠시 주저하다 나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내가 더 미안해. 나도 계속 반발만 하고 까칠하게 대했잖아. 하나도 속상하지 않았어. 그냥 왕자 일이 바쁜가 보다 했지. 아무튼 내가 더 미안해. 아니야. 내가 선배인데 부끄러운 꼴을 보인 것 같아. 미안해. 아니, 내가 더 질리지도 않고 또 싸우기 시작한 우리 사이에 너랑이가 난입했다. 아, 노랑이 너무 귀여워. 갑작스러운 프랑의 방문에 당황했다. 그에 비해 세호는 여유가 있어 보였다. 갑자기 웬 프랑이야? 나 얼마나 잤어?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싸움이 이어질 뻔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생각 없이 문을 열려는 나를 세호가 붙잡았다. 왜? 뭐? 연회장에서 만난 카이란을 떠올렸다. 어쩌면 내가 카이란을 만나서 뭔가를 말하려는 순간 프랑이 재차 방문을 노크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세호는 곧 키리 광자의 모습으로 돌변했다. 시무적인 태도의 프랑은 나를 발견하자마자 만면에 미소를 띠며 반가워했다. 저런 벌레도 못 죽일 것 같은 얼굴로 독살시더라니. 무서워. 하지만 프랑을 저렇게 만든 건 나지. 감정을 숨기고 억지로 웃었다. 저는 괜찮아요. 내 얼굴은 원래 작아.
호들갑을 떠는 프랑을 보니 괜히 민망해졌다. 안몽을 꾸긴 했지만 잘 먹고 잘 자는 게 다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키리 광자님을 진찰하러 오신 게 아닌가요? 기계적 응대라는 게 저런 거구나. 프랑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폭탄 발언을 던졌다. 네? 표정 관리에 실패했다. 뭐라도 변명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의왕좌왕하던 나를 대신해서 옆에 있던 세호가 나섰다. 네. 제가 살던 곳은 친한 사이에는 특별한 애칭을 만들어서 사용해요. 그게 다음에 만날 때까지는 생각해 둘게요. 네. 프랑한테 어울리는 예쁜 이름을 생각해 둘게요. 아름다운 후손을 그리며 미소 짓는 프랑의 얼굴에 새삼 넋을 잃었다. 테람님 눈에는 제가 예쁜가요? 남자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저는 프랑이 참 예쁘다고 생각해요. 예쁘긴 하지. 테람님이 해준 말이라서 좋네요. 다행이네요. 더 가까워지려면 또 어떤 방법을 써야 하려나? 이어진 프랑의 작은 속삭임과 차가워진 분위기에 정신이 확 들었다. 무서워. 눈빛이 반쯤 돌았잖아. 프랑아, 눈에 힘 풀어. 무섭다고. 프랑이 괜히 다른 마음 먹기 전에 화제를 돌리기로 했다. 그보다 프랑, 밥은 먹었어요? 아직인데. 괜찮으시다면 함께 가실래요? 네. 이 주변은 잘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혹시 못 드시는 음식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는 다 잘 먹어요. 대꾸할 틈도 안 주며 밀어붙이는 프랑의 기세에 눌려버렸다. 세호가 곤란해하는 나를 자연스럽게 자신의 등 뒤로 감췄다. 차가운 미소의 프랑, 평소보다 험악한 분위기의 세우. 방 안의 온도가 훅 내려간 것이 느껴졌다. 하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곱게 보일 리가 없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에 숨이 막혔다. 프랑의 아름다운 미소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는 미인이었다. 얼빠네.
심하게 얼빠네. 그냥 안 돌아오고 싶은 거 아니야? 알맹이는 새까맣지만 겉가죽만큼은 손수짠 설정 속 이상적인 미인이었다. 세호가 째려보는 게 느껴졌지만 애써 외면했다. 프랑이 나를 싫어하면 스토리가 꼬이잖아. 자기 합리화를 해버렸다. 먹을 생각부터 한다고? 세우의 말을 프랑이 맞받아치며 본격적인 말싸움이 시작되었다. 어느새 관전 모드로 두 사람의 말싸움을 구경했다. 뭐니뭐니 해도 불구경, 싸움 구경이 최고였다. 모르겠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야. 고작이라는 공격적인 단어를 써가며 시간을 무기로 삼은 세호. 우리라는 말에 특별히 힘을 줘서 친밀감도 한층 어필했다. 어른의 여유를 가지고 조리 있게 반격하는 프랑. 연륜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둘이 2살 차이지 않았나? 아니, 여기서는 나 문맹인데? 내 성격을 왈가왈부한 건 납득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세우가 온갖 정보가 판치는 현대사회의 사람 같다고 생각했다. 프랑의 정중한 말투에는 가시가 나 있었다. 특히 마지막 말이 의미심장한 게 멋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노려봤다. 심장이 쫄깃해졌다. 세호가 말이 없다는 건 진짜 화났다는 건데 어쩌지? 나서지 말라고 했지만 싸움이 커지는 것보단 낫겠지. 과열되는 흉흉한 분위기에 테람은 재빨리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갔다. 언성을 높이는 두 사람은 조금 무서워요. 그냥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내 가짜 눈물에 두 사람의 기세가 누그러졌다. 으르렁거리던 개처럼 흉흉했던 세우는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았다. 발톱을 세운 고양이처럼 날이 서있던 프랑도 상냥한 분위기로 돌아왔다. 애도 아니고 그만들 싸웠으면 좋겠어. 정말이지. 단 게 먹고 싶다 대 귀여운 게 보고 싶다. 귀여운 게 좋지. 귀여운 거 봐야지. 아,
그 예영입니다. 왕햄 토스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신현 누나가 말해주던 왕햄 토스트의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왕햄 토스트 그만 먹어. 왜 이렇게 왕햄 토스트를 좋아하는 거야? 실장 파티 결성. 늦은 아침을 먹고 산책하러 나왔는데 복도에 쓰러져 있는 새우를 발견했다. 하마터면 밟아버릴 뻔했네. 그를 질질 끌어 방까지 옮겼다. 야, 괜찮아? 정신 차려. 새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태도는 담담했다. 사람은 적응의 생물이란 말이 맞는지 이제 웬만한 독은 눈살 한번 찌푸리고 넘겨버리는 그였다. 이번에도 프랑? 쓰러진 건 오랜만이네. 모닝독으로 딕톡스. 이러다 너 피부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아, 안 웃김? 미안. 그래, 요즘 네가 너무 바빠서 말할 시간이 없었네. 간단한 직무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나 여기서는 문맹이잖아. 무시당한 것 같아 기분이 나빴지만 소처럼 일한 새우와 달리 한 일 없이 탱자탱자 논 건 사실이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응, 영회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확인했을 때는 문제 없었어. 손에 들린 책을 보니 절로 한숨이 나왔다. 정중하게 밝힌 보석은 밝았던 예전과 달리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프랑도 원작이랑은 다른 만남이었는데 이유를 모르겠네. 시기는 다르지만 카이린도 나한테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카이란이 이상한 말을 했어. 내 존재감이 남들보다 크다고. 그게 뭔데? 그 말은 내가 다른 애들한테 내가 원작자라는 걸 들키면 망한다는 거? 평범한 차원이동자가 대체 뭐야?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건지. 그러다 문득 어떤 사람이 떠올랐다. 하지만 얼굴도 이름도 안개가 낀 것처럼 기억나지 않았다. 이럴 때 가 있었으면. 기억이 안 나. 힘들 때마다 나를
도와줬던 사람인데 가족 같은 사람이었어. 내가 혼란스러워하니 세호도 덩달아 심각해졌다. 그게 누구야? 그러네, 기억을 잃어가네. 노랑이가 말했었지. 원작의 스토리를 벗어나면 이 세계에 동화된다고. 나보다 심각해지는 세호의 얼굴을 보고 억지로 웃었다. 정신 차리자. 그래도 내가 선배긴 하니까. 괜찮아. 엔딩까지 후다닥 끝내버리면 전부 돌아올 거 아니야. 그렇지? 좋아. 일단 오늘은 내가 혼자 페이지 좀 채워볼게. 제발 좀 쉬어. 독도 독인데 너 그러다 과로사 하겠다. 맡겨둬. 걱정 마. 다음 사건은 파티 결성. 메인수는 원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다니다가 어떤 소문을 듣고 파티를 꾸려 여정을 나선다. 첫 번째 동료인 왕자는 문제없고 두 번째는 온실정원으로 프랑을 불렀다. 가끔은 봄꽃이 만개한 화단, 그리고 아름다운 미남. 세 가지의 요소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있었다. 그러게요. 잠시 정신이 빠졌던 나는 정신을 차리고 일부러 눈을 살짝 내리깔았다. 슬픈 생각하자 나는 엄청나게 슬프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프랑이 금방 떡밥을 물었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릴 것 같은 예감? 사실은 한참 뜸을 들인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칼레인 산맥에 가려고 해요.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네. 가련함을 유지하며 내가, 아니 메인수가 처한 사정을 설명했다. 칼레인 산맥의 마법사, 산맥 깊숙이 운둔하고 있는 그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10서클에 도달한 자이다. 원작에서 메인수는 그가 차원이동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문을 주워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여행에 나서게 된다. 무섭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프랑의 표정이 한층 심각해졌다. 거기다 칼레인 산맥은 오랜 시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몬스터가 우글거렸다. 이미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마법사를 찾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가 자신에게 당도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실상은 심심한 드래곤의 유의에 불과하지 그게 카이란이고. 알아요. 그래도 저한테는 그의 마법이 절실해요. 왕자님께서도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고.
바쁘신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프랑의 예쁜 얼굴이 수심에 가득 찼다. 야, 아무리 그래도 동맥이긴 한데 속눈썹 진짜 길다는 좀 아니지 않을까? 연기를 잘하네 해야지.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나는 연신 프랑과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웃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왕자님은 평소에도 일에 열중하시면 종종 식사를 거르시거든요. 아마 여행을 떠나기 전에 처리하실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할 게 많아 힘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밑밥이 충분히 깔렸다고 생각했다. 승부는 지금부터. 한숨을 한번 내쉰 뒤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내들었다. 신관님을 한 분 데려가고 싶은데 워낙 소문이 안 좋은 곳이라 좀처럼 적합한 분을 찾기 어렵네요. 말끝을 흐리며 프랑을 찾아봤다. 여기선 한번 튕겨줄까? 프랑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여정에 참가시킬 순 없어요. 신이 부여한다고 알려진 가장 순수하고 신성한 기운 신성력. 프랑은 역사상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신성력의 소유자이며 몇십 년 만에 나타난 전투 신관이었다. 너무 능력을 펴준 것도 같지만 서브공이니까. 치유와 보조 능력에 특화된 신성력으로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신관 중 마법의 기반인 마력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신성력과 마력을 융합하여 신성마법을 창조했다. 이들을 전투신관이라고 불렀다. 마법사도 귀한 판국에 신성력과 마력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전투신관은 어느 나라를 가든 환영받았다. 거기다 프랑은 최연소 대신관이니 정치적으로도 탐나는 존재지. 프람과 함께하면 든든하겠지만 바쁘시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프랑의 맛을 못 이기는 척 하려는 순간 노랑이가 나타났다. 응? 프랑한테는 안 보이나? 잘은 모르겠지만 노랑이가 튀어나왔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소리지?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각나는데 잠시만 기다려줄래요? 곧 돌아올게요. 의아해하는 프랑을 뒤로 한 채 복도로 나왔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노랑이의 볼을 쭉 잡아당겼다.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한 건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겠지? 아, 새우가 시켰어? 이 새우가? 뭐? 노랑이가 사라지며 가리킨 방향을 봤다. 복도 끝에서 새우가 비틀거리며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다. 왜 왔어? 몸도 엉망인 주제에. 너 그러다가 진짜 훅 간다. 잘 풀리고 있었어. 그게 뭔데?
세호의 말에 서둘러 책을 펴보니 텅 비어있었다. 뭐야, 아침부터 난리쳐서 이뤄낸 내 성과는 전부 개고생이었어? 아니, 아밀 걔는 평소에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염탐을 하더니 오늘따라 휴업이야? 온실 정원. 에이언님 어서오세요. 세호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우리는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해 순식간에 간단한 상황극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말한 세우가 온실정원의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다. 세우는 프랑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쳤다. 어리둥절한 프랑을 보고 타이밍을 재던 나도 튀어나왔다. 왕자님, 잠시만요. 방에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왕자님을 만나서요. 어쩌다가 프랑에 대해 말했더니 세우가 프랑과 내 사이에 끼어들었다. 아직도 힘든지 세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또 쓰러지진 않겠지? 나는 진짜로 안절부절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프랑이 상태가 안 좋은 세호를 비웃으며 비아냥거렸다. 세호가 걱정되었지만 여기서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었다. 나는 더럽게 순진한 메인수, 독이고 뭐고 몰라요. 겁에 질린 토끼처럼 눈알이나 굴리고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매섭게 노려봤다. 살벌했다. 흉흉한 분위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쯤 세우가 나에게 살짝 눈짓했다. 지금이 끼어들 타이밍이구나. 쪽팔리지만 말해야 돼.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진부하고 오글거리는 대사에 속이 느글느글했지만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아미를 생각하며 참았다. 프랑의 길고 하얀 손이 내 어깨 위에 내려왔다. 어쩐지 흐물흐물해진다고 해야 하나? 좋은 향기. 솔직히 나에게 호의적인 미인이 싫을 리가 없었다. 아쉽지만 프랑의 품을 벗어나 세호에게 매달렸다. 왕자님, 진정하세요. 세호의 거친 움직임에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알고 있었는데 너무 아파. 이게 신체 스펙의 차이? 넘어진 나에게 두 사람이 달려왔다.
저는 괜찮아요. 그저 저 때문에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아 슬프네요. 의도적으로 울먹거렸다. 슬픈 영화를 생각하자. 제발 흘러라 눈물. 내 가짜 눈물에 프랑이 먼저 백기를 들었다. 그럼 우리 안 싸우고 사이좋게 여행 가는 거죠? 그렇게 프랑이 파티원이 되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프랑을 영입한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프랑을 이렇게 영입했다까지 하고 여기까지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핫 봐줘서 고마워. 히힛. 자, 오늘 또 방송 끝나고 오늘의 분량이 업로드 될 겁니다. 업로드 될 거니까요. 유튜브로 못 보신 부분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방송은 켜낭은 언제 해주려나? 공포게임은 켜낭으로 할 수 있는데 저거는 켜낭으로 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목소리로 하면 하루에 한 10시간 내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 목이 거의 갈 것 같아서 하루에 다 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공게임을 차라리 켜낭으로 하지 않을까? 켜낭으로 하면 짧은 공게임 이런 걸 하게 되면 주말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오후 3시에 방송하니까 다들 되는 사람은 와서 봐주고 같이 해주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연씨 항상 봐주고 방송 봐줘서 너무 고마워. 미연씨가 더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봐주고 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어. 어쨌든 다들 사랑하고 고맙고 고마워요. 어쨌든 재밌어? 엄청? 다행이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다들 사랑하고 좋은 밤 보내고 오늘 레이드는 델로한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클라우드한테 보낼게요. 어쨌든 오늘 808 메이드복 곧 하신다고 하니까 가서 팔로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 가서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빠빠루.